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시장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개장 때와는 시장이 완전히 뭐랄까요, 찬물과 더운 물을 갈아 끼운다고 할까요? 시장 자체가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는 또 하락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수급 자체가 개인들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가 온 신규 투자자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매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투매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간의 저번 주부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하루에도 4%, 5%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지수가 3%, 4%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빠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올라갈 때 차분함과 차가움을 가지셔야 되고요. 오늘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 공포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용기와 더욱더 어떻게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할까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종목 중에서 현금 10%에서 15%는 가져가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빛을 발하는 날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장 상황 보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조민영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의 고공행진 속에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에 JP모건은 10,000포인트, 또 현대차증권은 12,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뜨거울 거라는 증권가들의 분석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7,999선을 오늘 터치해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8,000선이 턱 밑까지 차올랐었는데요. 현재는 매도 물량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현재 시장 흐름 어떤지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7,900선을 돌파해주면서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10시를 기점으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현재는 3%대의 하락세를 보이며 7,5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대의 하락을 보이며 1,1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조단위 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그 흐름을 좀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3조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2조 2천억 원, 7천억 원대의 매수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반면에 외국인이 4천억 원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1,200억 원대 매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목해보실 만한 특징주 3가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삼성 SDS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모바일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투자 심리가 좀 몰렸는데요. 생성형 AI 기반 협업 도구인 브리티웍스가 온AI의 공식 협업 솔루션으로 선정됐다고 전날 밝히면서 이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도 10%대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현재는 매도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대 상승하면서 17만 8,100원에 거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관련주들 뽑아봤는데요. 먼저 LG전자입니다. 기존 가전, 전장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더해서 또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과 로봇 부품 사업이 새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용 칠러 수주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로봇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액추에이터를 중심으로 사업화를 준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외부 매출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이슈들에 16%대의 급등세를 보이며 18만 2,400원에 거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투자가 오는 2028년 아틀라스의 공장 투입으로 가시화될 경우에 이 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함께 또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1.3%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함께 되면서 현재 4%대의 상승을 보이며 26만 1,500원에 거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해 보실 만한 특징주 3가지 뽑아봤었는데요. 이어서는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조민영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참 앞일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전 한 9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나왔고요. 한 9시 반 정도만 해도 제가 아침에 오늘 이제 개장 방송을 다른 방송국에서 하고 왔는데 오늘 8천을 찍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가 딱 말씀을 드렸는데 0.4포인트 남기고 못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멘트는 8천을 그러면 찍을 건가요? 아닐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번 주 중으로 찍힐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홀딩하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이지만 매도하는 것도 안 되고 매수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시장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을 10%에서 15%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오늘 같은 날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의 급등 급락이 왜 이렇게 나온 거냐? 이게 지금 물론 CNN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우리는 강경한 대응책을 강경한 공격 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말 일개 종목처럼 급락과 급등이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현재 초보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중에 코스피가 4% 떨어질 때 야 이거 뭔 일을 안 하나 보다. 전쟁 또 나나 보다 하면서 투매라고 하죠. 그냥 심리에 의해서 매매를 던지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오늘 수급 자체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조금 ETF 자금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지만 절대적으로 저거는 순매수보다는 약간 외국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 넘어가는 거다. 거기다가 지금의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만 생각하지 말자. 오늘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봤던 종목들을 어떻게 싸게 살까 고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후반 가면 갈수록 코스피 중심의 시장은 보합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또 한 번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만 해도 야, 이거 오늘 주제 선정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로봇주들이 오늘 또 많이 밀리네요. 그치만 기회는 있다. 저는 어제 굉장히 가슴 뜨거운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만 뜨거운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같이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노동자 10,000명당 1,220대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봇의 밀도라고 하는 건데요. 로봇의 밀도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이렇게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선두입니다.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로봇 밀도를 조사한 건데요. 10,000명당 1,220대. 정말 경이로운 수치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수치만 딱 보면요. 우리나라의 로봇주가 물론 거품도 있어요. 고평가도 있는 거 맞는데 이것만 딱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 어떻습니까? 하나 푹 빠져버리면 정말 선두주자 따라가는 거 진짜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비하 발언이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를 먼저 앞서서 선두에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자원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전략이 뭐냐면 2등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HBM을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니까 삼성전자가 바로 따라 붙어버리죠.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로봇의 밀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의 입장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로봇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게 되면 분명히 따라갈 모멘텀은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볼게요. 중국은 좀 배제해야 돼요. 1등하는 거 반도체.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다만 선두에 서서 주도주의 역할은 못해요. 왜? AI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 또 1등인 거 조선. 어떻습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요. 미국은 조선업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당연히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아무도 못 따라와요. 3원계에서. 물론 중국이 또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K푸드, K컬처, K팝 압도적으로 1등이죠.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뭐 GDP 대비해서 뭐 10위권 약간 바깥에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없이는 미국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K팝 뭐 이런 거 빼더라도 반도체 없으면 미국이 발전하겠습니까? 조선 없이 미국 발전 못해요. 2차 전지 우리나라 없으면 안 되고 한 가지 빼먹었네요. 원전. 이렇게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는 게 없어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운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 중심에 뭐가 있다? AI가 있다는 겁니다. AI가 있고요. AI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제가 항상 개념 말씀드렸죠. 뭐가 발달된다? 피지컬 AI가 발달된다. 그럼 피지컬 AI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 뭐 챗 GPT에 물어보는 거, 클로드에 물어보는 거 그건 종결이 아니에요.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제대로 될 수 있는 AI를 말씀드리는 건데 피지컬 AI의 종결점은 자율주행과 로봇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더하면 우주항공까지.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로봇의 집약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앞으로 로봇 산업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수치는요. 수치대로 믿으실 건 아니에요. 로봇의 밀도기 때문에. 보시면 중국이 166대죠. 중국이 꼴찌입니다. 희한하죠. 실제로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량은 중국이 세계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4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밀도인 거예요. 밀도. 그래서 로봇의 밀도, 그러니까 로봇을 저렇게 잘 다루는 나라,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 이런 산업용 로봇이긴 합니다만 로봇을 이렇게 매일같이 다루고 로봇과 치고받고 하고 했던 나라가 만약에 제대로 마음먹고 미국과 중국을 따라간다면 그 제2의 반도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2의 조선업, 제2의 2차 전지, 제2의 원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은 로봇에 대해서 고평가가 돼 있다. 로봇 너무 비싸다. 로봇 돈도 못 버는데 주가만 올라간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주식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워런 버핏 같은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예, 시간을 길게 끌고 나중을 바라보고 하는 거. 근데 개인 투자자들 보통은 그렇게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 산업이 훨씬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노조입니다. 자, 이 노조라는 이 문제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풀지 않을게요. 왜냐면 저는 노조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테크니션, 테크니컬한 분들은 당연히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과 나눠 갖는 건 맞고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노조가 지금 시간이 많이 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지금 노조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반도체 생산을 목줄을 잡고 일을 안 해버리는 파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란을 때린 거랑 다른 진배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지금 삼성전자만 노조 얘기가 나오나요? 카카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중점적인 회사들이 예상치도 못한 돈을 정말 큰 부를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노조 파업이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작용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의 오너고 뭐 기타 기업들의 오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돈을 더 벌 것 같은데 노조는 머리 아프고 그러면 이분들의 절반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로봇으로 생산하는 라인을 바꾸려는 마음이 10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오너라면 50으로 늘어났겠죠. 그래서 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가속화는 훨씬 더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바탕 배경 화면이고요. 제가 어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뉴스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현대차 그룹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현대차가 뭐 한 40만 원대, 45만 원대부터 80만 원을 목 높여 불렀던 현대차 그룹이 드디어 불을 뿜기 시작하는데 얘가 지금 이거예요. 현대차 로봇이 나라를 지킨다. 결국엔 현대차라는 건 자동차 판매량은 기본이고요. 이거는 뭐 원래 잘 팔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됐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붙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뭐가 붙냐? 방산이 붙으면 이거는 모멘텀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멘토님 요즘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현대차를 사질 않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아직까지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파는 회사다. 그리고 현대차의 PBR을 지금 도요타랑 그냥 비교를 하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비교하는 것들은 저는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차는요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 진짜로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테슬라랑 비교해야 돼요. 물론 테슬라는 우주항공도 있고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 결국엔 이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휴머노이드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군부대에 딱 납품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는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 또 다른 시장을 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제 방위 동맹이 젖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납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투입은 되긴 되는데 무기를 달지 않고 순찰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땡큐예요. 왜? 이게 어제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우리나라의 한국군 병력이요 앞으로 뚝뚝뚝뚝 떨어지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요즘에 신규 출생한 수가 그래도 좀 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0만 명이거든요. 한 해 20만 명인데 이 중에 다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절반만 때리더라도 10만 명입니다. 매년 태어나는 남자 애기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줄어가지고 2040년, 2050년 가면 10만 명에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순찰 업무만 로봇에다가만 맡겨도 전체적으로 군대는 돌아갈 수 있다. 제가 군대 제대한 지는 꽤 됐지만 가장 군대에서 하기 힘든 업무가 이런 거거든요. 위병 업무라고 하는 거.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거 앞에만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무거운 총 들고. 그거를 대신해주는 애가 누구냐? 이 스팟. 예, 로봇 개 있죠. 이게 가능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마러라고 리조트를 지켜줬던 애가 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요거 모베드. 예, 모베드가 요거예요. 귀엽게는 생겼는데 얘 지금 사륜이죠. 예, 요 바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산악 지형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지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엑스불. 요게 뭐냐면 군인들이 입는 웨어러블 로봇인데 요걸 입으면 일단 전투력이 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 자체가 갈 수 있는 로봇이 벌써 3개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아틀라스는 납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마인드맵을 많이 펼쳐놓으시고 로봇은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현대차가 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 삼성전자가 있다. 예,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로봇주들이 지금 뭐 많이 고평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을 그냥 그려본 건데 현대차 별표죠. 얘는 대장이니까. 기아차는 살짝 작은 별을 그려드릴게요. 얘는 별로 메리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기아차는 좀 그렇고 현대모비스 별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얘는요. 지배구조, 그러니까 순환 출자 구조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거 현대위아, 얘도 별표. 요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위아는 뭐라는 애냐면요. 파키라고 아세요? 이 자동차가 쫙 세워져 있는 사이에서 그냥 자동차를 세워놓고 운전자 나갑니다. 그럼 밑에서 로봇이 딱 들어 올려가지고 주차를 360도로 해버려요. 그거 현대위아가 합니다. 예, 얘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요거 항상 별표 쳐드리죠. 얘도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정의선 회장님이 20%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환 출자 구조의 최대 혜택.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현대글로비스.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이고 방금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님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중요하죠. 방산이니까. 예,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방산 로봇에 대해서 모멘텀을 얘가 가질 수도 있다. 나머지 뭐 현대건설과 현대제철까지 넣긴 했는데 크게 이거는 관련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드린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이든지 잡으시면은 얘네들은 조금 시간을 준다면 충분히 로봇 테마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순환 출자 구조라든지 지배 구조 쪽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룹주 중에서 대장주를 보고 싶다. 현대차를 보시면 되고 나는 소프트웨어 SI 업체를 보고 싶다. 현대오토에버. 제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뭐 주차 로봇, 물류 로봇, 현대위아, 거기다 방산 로봇은 현대로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를 만한 폭들이 넓어요. 넓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격이라든지 지금 뭐 이런 걸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별로 실패는 없을 거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이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올라갔다가 조금은 밀려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오늘 그러면 빠르게 조금 더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PS 이노베이션이요. APS 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950원에 20%요.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 아니, 기업, 구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는데, 어떻게 사자마자 계속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예? 혹시 죄송한데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지는 한 2년 됐어요. 근데 이 근데 종목 차트는 못 보고, 매수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그런 거 몇 가지만 보고 투자를 한 건데, 네. 사고 나니까는 매수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반등 들어오면은 종목 교체하세요. 한 번 반등 들어오나요? 반등 들어올 거는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알겠습니다. 반등 들어오면 하셔야 예. 되는데 요거까지만 듣고 가세요. 바빠 보이시지만 예. 제가 바지를 잠깐 잡아 채겠습니다. 이 예. 종목은 이런 종목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왜? 첫 번째 시가총액을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예. 시가총액 1,000억입니다. 1,000억. 그것도 예. 얘가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1,000억이었고요. 아마 요 밑에는 1,000억 이하였을 거예요. 거기다 그렇죠. 거래 들어오고 급등, 거래 들어오고 급등 지금 쭉 빼죠. 아무 이유 없이. 예. 예, 대표적인 세력주예요. 아. 그래서 거래가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예. 네, 다시 들어올 거예요. 매수가 근처에서 종목 교체. 아, 예. 네, 종목 설명 드릴 것도 없어요, 이 종목.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면 종목 교체 꼭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예, 15만 900원에 한 15% 정도? 15만 900원에 15%. 예. 요거 사시고 나서 계속 빠졌네요. 계속 빠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계속 빠지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누가 좋다 했어요, 이거?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밑으로 좀 떨어지면은 다 좀 더 살까요, 이거? 그래요? 네, 얼마? 좋아요, 저는 이거. 예,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살짝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이거 반도체 관련주잖아. 반도체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장비가 있고 기판이 있고 뭐 반도체가 네. 있고 한데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얘는 네. MLB라고 하는 기판을 만드는 애예요. 아, 뭐냐면 우리가 MLB. 컴퓨터 보면 요 초록색 기판, 초록색 생긴 거 아시죠? 네. 그거를 겹겹이 쌓아서 만든 게 MLB라는 거예요. 고다층, 네. 적층 기판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얘가 주가가 요거 다시 보여드리면 예. 이거 제가 잘못 눌렀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원래 이렇게 주가가 안 갔던 애였어요. 주가가 네. 4만 원, 10만 원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MLB 기판 막 이렇게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같이 올라갔죠. 예. 그러다가 눌려주다가 다시 올라갔죠. 예. 예, 그러다 다시 눌리고 있죠. 예. 만약에 얘가 12만 네. 9천 원, 8천 원짜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얘 11만 원짜리까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예, 그러면 11만 원 자리에 오면 매수하시라고 강력하게. 11만 원. 네, 지금은 매수하실 게 11만 아니고 원대에서.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굳이 네.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 필요는 없고 추가 매수라는 건 언제나 신중하고 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만 원짜리 정도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이거 좋아요. 예. 네. 요게 우주에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덕전자라든지 TLB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판주들이 좀 올라가고 더군다나 투자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만 제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 전에 엄청 쌀 때 제가 샀다 팔았다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요새 엄청 올라갔는데.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네. 대덕전자나 이런 애들은 레거시 기판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 기판이고요. 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비싼 이 고다층 적층 기판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가속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주가가 밀렸잖아요. 예. 자, 기본적인 분석은 합격. 오케이, 좋아. 너 더 사줄게. 근데 기술적인 분석이 꺾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꺾여서 좀 더 싸게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1만 원대까지 기다려 보자고요. 안 그러면 얘 다시 전고점 올라가요. 17만 원대까지.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걱정 안 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 좀 올려주세요. 기아. 제가 마침 기아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기아만 안 가죠. 예, 그래서 참 이게 헷갈리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번 쐈죠. 한번 쏘고 추세가 되게 좋죠.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현대 모비스 볼게요. 모비스도 쐈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 오토에버. 얘만 오늘 살짝 조정 나오는 것 같은데 얘는 뭐 일단 대형주가 상한가 갔으니까. 근데 이런 거죠. 우리 이제 투자자님들은 자, 내가 로봇주 그래 좋다는 거 알겠어. 현대차 그룹주 좋다는 거 알겠어. 현대차 갖고, 현대 모비스 갖고, 현대 글로비스 갖고,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갖고 다 갔는데 기아만 안 갔네? 그러니까 기아를 좀 사볼까?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약한 애들은요 계속 약해요.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있어요. 오해 안 하셔도 돼요.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10% 올라갈 때 기아차는 3% 내에서 5%밖에 못 올라가요. 아, 멘토님 그래도 현대차랑 그룹사잖아요. 기아도 지분을 갖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엄연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인이잖아요. 네, 그건 우리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래도 얘네가 더 좋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가 로봇이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가 아닌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가 더 낫다. 예전에는 이런 게 됐어요. 안 갔던 애들, 테마 중에 이렇게 눌려주던 애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게 됐는데 지금은요. 예전에 3,000 박스권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도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센 애들한테 붙으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저는 기아차도 올라가긴 할 겁니다. 얘도 20만 원대까지 올라가긴 할 거니까요. 20만 원대까지 기다리시고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고요. 현대차에 제대로 받는 애들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 20만 원대까지 홀딩 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그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55,300원에 10%인데요. 네. 아, 이게 60일 잘 차트를 볼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이게. 아, 다른 것보다 덜 오른 것 같아서요? 아니, 덜 오른 것보다도 네. 산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려니 했는데 그 삼성닉스가 가도 안 따라가고 다른 소부장 가도 얘는 계속 좀 그렇고 하더니 어제 오늘 좀 많이 이게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저 솔직히 매도를 하고 네. 다른 좀 이제 섹터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잘. 사신 이유가 뭐예요? 뭐 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 삼성전자 그쪽 보고 샀는데 네. 삼성전자만 오르고 안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소부장은 오르긴 하는데 얘가 볼 줄을 몰라서. 제 의견만 딱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홀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흔들리는 게 뭐냐면 내 종목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반도체 테마는 또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가 만약에 얘를 손절을 하고 올라가는 애로 갈아타서 결과가 좋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AD 테크놀로지를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얘는 방금 얘기 잘하셨는데 삼성전자 향 얘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중에서 얘가 제일 잘 갔어요. 근데 이 파운드리가 재료가 지금 죽은 거냐? 네, 지금은 죽어 있는 거 맞습니다. 왜?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죠?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을 더 키워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파운드리를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애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완벽하게 다르게 생각해요.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을 수주를 받을 정도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파운드리의 수주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 전 세계 파운드리 1위는 TSMC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인텔은 3위인가요? 아닙니다. 인텔은 거의 7위예요. 못 따라갑니다. 그냥 인텔이 파운드리를 수주를 받았다라는 뉴스 때문에 밀리는 것뿐 저는 파운드리 산업은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저가에 매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홀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이거를 6만 원 넘어서도 안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네. 좀 로봇 섹터로 갈아타고 싶어서. 아, 로봇이요? 네, 아, 그래서 네, 더 늦기 전에 로봇 섹터로 갈아타는 게 네. 더 참. 시간상 날 것 같아요. 시간과 투자하는 이런- 시간상.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네. 또 파운드리 내일부터 가고 로봇이 조정받을지. 아, 전 여기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더 좋냐 파운드리가 더 좋냐 저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네네. 아무도 모르는데 네네. 괜찮은 섹터에 내가 좀 물려있다고 로봇으로 갈아타는 거는 조금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일 진짜로 막말로 내일 로봇이 쭉 빠지고 파운드리가 갑자기 삼성이 뭐 애플 거 받았다고 하면 얘네들 그냥 상한가 쳐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 개인 투자자님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메인 섹터를 갖고 있다면 지금 시청자님 메인 섹터에 자리를 꽉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차례만 기다리면 무조건 돈 법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쪽이 좀 간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 쪽이 좀 간다고 해서 차라리 이걸 수익 보고 나서 나중에 갈아타도 늦지 않아요. 현대차 그룹주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게 네. 맨눈님 이게 그러면은 지금 5만 원권도 이탈해서 4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진짜 손절을 잡을 생각이거든요. 저는 손절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더 살 것 같아요, 이거. 아우, 손절할 근데 종목이 아니에요, 얘는. 추세가 아, 좋다니까요. 손절 각이 나오지도 않아요. 얘는 진짜로 뭐 4만 원 정도 내려가면 모를까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 못 팔아가지고. 이에서 못 팔아서 실망도 했지만 네. 다른 거에 비해 너무 안 가니까 뭐 그렇게 이런 생각할 거에 때 비해- 위로 쫙 쏴버려요. 그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믿고 한번 이건 손절 라인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따로 안 잡아드리고요. 올라가는 네. 것만 기다리세요. 이거 올라갑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세요? 대한전선 68,000원에 10%요. 굉장히 뜨거운 거 들고 오셨네요. 네. 68,000원. 예. 용기가 있으신데요? 네. 뭐 누가 좋대요? 네.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 저는 이때 3만 원대. 그리고 많이 올라왔었던 이 4만 원대. 예. 이걸 제가 이 주체 못 뺀다는 시간에 대한전선 상담 되게 많이 했어요, 저. 그때마다 홀딩에 더 올라갑니다. 홀딩합니다. 이거 다음 레벨업 있을 것 같아요. 레벨업 그대로 나왔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이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안 움직였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다 올라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조금 기다려 볼까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이게 지금 시청자님이 보실 땐 어때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올라왔을 때는 이게 첫 거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횡보했다가 레벨업이 되고 다시 여기서 횡보는 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거래가 같이 붙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지금 보질 못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님은 이렇게 조금 너무 뜨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묵직하지만 시가총액 좀 더 큰 종목들, 코스피 종목으로 사시는 게 더 낫다라고. 얘도 코스피지만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요. 얘는 운이 좋게 아직 추세가 살아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밑으로 꺾이는 것도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올라가면 75,000원 요 정도 자리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올라는 올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i3 시스템. 야, 이게 좀 쉽지 않았던 종목인데 제가 한때는 되게 정감이 많이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소형 방산주 중에서 되게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실적도 되게 좋고요. 제가 이거 연단위로 좀 보여드리면 실적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보시면 매도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비중이 50%나 되시네요. 11만 원에 50%. 저는 일단은 방산주들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통은 조금 반대로 얘기하죠. 민멘토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종료가 되면 방산주들은 이제 끝 아닌가요? 앞으로 방산주들은 이제 모멘텀이 없잖아요.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건 완벽하게 반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일단 유럽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동하고 유럽하고 가깝잖아요.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각국마다 방위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지 아세요? 독일 있잖아요. 독일. 유럽에서 세잖아요. 독일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삐져가지고 독일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기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죠. 의회에서.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독일에 있는 미군들이 빠진다고 하니까 어떤 나라들이 붙나요? 폴란드가 붙죠. 미국 우리가 잘해줄게. 폴란드에 배치 좀 시켜줘. 왜? 폴란드와 러시아는 영토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만약에 이 전쟁이 종료되더라도요. 유럽을 그냥 예를 들면 각국의 방위비를 증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방위비를 증감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전차도 사야 되고요. 드론도 사야 되고요. 미사일도 사야 되고요. 뭐 폭격기도 사야 되고요. 항공기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그런 지금 포탄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걸 빠르게 만들어주고 가성비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멘토님, 미국도 있잖아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방위 산업체는 훨씬 셉니다. 근데요, 가격이 3배고요. 납기 기간도 3배입니다. 그러면 당장 미군이 독일에서 빠진다면 독일은 물론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당장 가져다 써야 되는 건 우리나라 방위 제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위 산업체 굉장히 좋게 본다. 거기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고점 근처인 13만 원 정도까지 기다리시고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13만 원 근처 딱 올라오면 여기서는 무조건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건설 궁금합니다. GS건설. 요즘 건설주들이 조금 또 힘들게 하죠.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9,000원에 30%. 39,000원. 여기서 딱 횡보할 때 이제 더 올라가겠구나 해서 담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뭐 재건 때문에 담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담으셨어요? 원전이랑 재건이랑 다 조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GS건설 원전 잘한대요? 사실 주식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가봤습니다. 얘 원전 잘 못해요, 얘는. 아, 얘는 지금 말씀하신 원전은 아니고요. 네. 재건 이슈하고 6월 3일 날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건설 쪽에 대해서 모멘텀은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GS건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왜?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제가 펼쳐놓은 게 GS건설의 월봉입니다, 월봉. 네. 월봉인데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가 제가 빨간색에서 딱 그면 여기거든요, 지금. 네. 그나마 한 3년 내내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전고점 근처에 트라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설주들은 다시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모멘텀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네. 현대건설이라든지 DLENC라든지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 정도로 밀리진 않죠, 지금. 왜냐면 걔네들은 원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건설주 중에서도 종목 선정을 조금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아, 근데 39,000원, 4만 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재건 이슈가 아직 살아있죠, 그리고. 네. 네, 살아있어요. 차트는 지금 꺾여 있는데 이런 꺾인 차트가 오늘은 시장이 다 밀리니까. 근데 이러다가도 갑자기 쭉 올라오니까 저는 차라리 이쪽을 하실 거면 본전 근처는 올라오니까 그 자리에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올라오니까 홀딩 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저 한원 시스템이고요. 한원 시스템. 네. 네, 5,050원에 20%. 이거 어제 제가 상담했었는데. 아, 그래요? 못 들었어요. 아, 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샀어요. 그래요? 할 말이 없네. 왜냐면 제가 어제 매도하라고 사인 줬거든요, 이거. 어머, 그랬어요? 네. 맨날 매일매일 챙겨 보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럼?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은. 얼마까지?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한원 시스템을 조금은 이제 리바이벌 하자면 얘가 네.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 때문에 그랬어요. 네, EV.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이 팔리는 건 맞는데 과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정도로 많이 팔리는 것일까? 라는 저는 어제도 의문을 남겼고 그래서 네. 얘가 주가 급등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못 넘을 것 같으니까 어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매수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급등주를 따라가신 건데 자 아직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5,500원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부터 매도하셔야 돼요. 예, 아직 손절가- 추세는 안 끝났어요, 이거. 손절가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손절가는 조금 예민하게 보자면 4,600, 4,800원. 네. 네, 아시겠죠? 잘못 샀네. 손절가까지만 지켜주시면 요거는 큰 손해는 안 입으실 거예요. 5,500원까지는. 네, 5,500원, 손절은 4,800원.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PD님이 너무 간절해 보이신다고 빨리 상담 끝내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G2G 바이오 81,500원에 5%다. 5%인데 뭐 이렇게 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종목은요, 무조건 다시 올라옵니다. 예, 제가 주식 상담을 하면서 무조건이란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G2G 바이오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설명드린 거 있죠. 분무기. 예, 밀입구 이렇게 분무기를 쫙 뿌리면 물이 분사가 쫙 되잖아요. 그런 밀입구 쪽에 대해서는 얘가 왔답니다. 근데 제가 상담했을 때가 아마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옵니다라고 해서 81,00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지켜주니까 올라왔죠. 근데 멘토님 말대로 근데 또 떨어지네요. 당연하죠. 왜? 제약바이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우리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G2G 바이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홀딩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추가 매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 포함해서 안 된다고요. 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한 회사라도 좋으니까 계약 공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돼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찌글찌글할 가능성이 높아. 왜? 투심이 얼어붙었으니까. 그 다음 신규 매수. 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신규 매수 할까요? 이것도 안 돼요. 예, 둘 다 안 된다고요. 지금은 무조건 그냥 홀딩만 할 뿐 절대로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 하지 마셔라.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요. 예, 어제 어떤 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날씨가 바깥에 엄청 춥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모닥불에 모여 있겠죠. 그 모닥불은 어디일까요? AI, 자동차, 로봇, 우주항공, 반도체 이쪽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모닥불에 저 100m 떨어져 있는 얼어 죽는 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 야 많이 떨어졌는데 나 이거 12만 원 받는데 8만 원이야? 안 된다. 저는 강력하게 홀딩 의견 드리고요. 저가에서 사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살살 올라오고 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이 빠질 때 냉정함을 찾으시고 용기를 가지셔라 라고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